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뉴스에일 라이브가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오늘 소식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란 핵시설에 초강력 폭탄이죠. 벙커버스터를 무려 14발이나 투하했습니다.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 말 그대로 한밤중의 망치 작전입니다. B-2 폭격기가 현지 시간 20일 자정 미국에 있는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7대의 B-2 폭격기 무려 1000km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공중급유까지 받아가면서 무려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중동으로 향해 날아갔는데요. 중동에 도착한 B-2 폭격기 이란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2발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나탄즈에도 2발의 벙커버스터를 추가로 투하했습니다. 또 미 해군 잠수함은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나탄즈에 그리고 아스파한에 무려 30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직접 이란 핵시설 공격, 폭격에 나선 겁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을 선택을 한 건데요. 최신형 벙커버스터가 실전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직접 개입을 했어요. 벙커버스터를 아예 직접 투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하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표현할 때는 설마 그런 일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말은 다 행동에 따른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도 그렇지만 GBU-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 탄을 역사상 최초로 사용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저런 GBU 같은 탄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작전 상황이 되면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긴장을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벙커버스터 이 타격으로 완전히 핵시설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또 이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부만 파괴됐다 이렇게 밝히는데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란에서는 당연히 시인하지 않고 그냥 그 포르도의 그 주변 부분에 일부 부분적인 피해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제 미국의 국방장관 헤그세스와 케인 합참의장이 공식적인 군사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완전한 파괴라기보다는 심각한 타격을 줬다. 아하. 완전한이라는 표현은 케인 합참의장이 표현하지 않은 거로 봐서는 아직도 조금 더 군사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시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북한과도 대화하다가 혹여 여의치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또 피할 생각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죠.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벙커버스터고 그리고 또 그 타겟이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핵시설 또한 미국의 충분한 타겟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면서요. 북한의 핵시설은 지금 이란의 핵시설과 이렇게 쉽게 폭격할 만한 그런 또 사정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보면 이란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한 적도 없고 실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뭐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적도 없지만 북한은 핵탄두를 약 50개 정도까지 보유했을 것이라는 그런 국제기관의 통계도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란과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93년, 94년경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이번 이란처럼 타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당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 4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공격 스타일이 이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군 폭격기를 이용한 그 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간차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이란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 북한의 경우는 글쎄요,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경우를 북한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이란의 상황을 남 이야기 같지 않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란이 미국에 또 보복을 예고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않게 막아달라고 또 부탁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게 부탁을 할 정도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8km 정도의 어떤 작은 해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작다 보니까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이란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재로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 원유 중에 전 세계 원유 중에 25%, 천연가스 중에 한 20%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해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 부탁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원유의 약 80%가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이제 그 원유를 일상적으로 팔지 못하니까 그것이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막힘으로써 중국으로 가고 있는 원유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다라면 가뜩이나마 어려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중국 측에 우회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에게 부탁을 한다기보단 야, 이거 막히면 너희들도 경제 타격이 심해. 그러니까 빨리 이거 봉쇄하지 않게 너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조치한 건 아닙니다. 이란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고요. 이제 해협 봉쇄를 결정하느냐 여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급등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배럴당 70달러 후반인 국제 유가가 거의 2배 가까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2021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나타났을 때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란을 이제 제재한다라는 거였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된다라면 일부 경제계라든지 증권가에서는 130달러까지 브렌트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가가 아직 80달러를 넘어서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것이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증권가에서는 90달러 선에서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00달러가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특히 뭐 건설, 운송, 뭐 이런 업체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도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장기화된다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원유 없이는 수입하지 않고는 이게 어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각종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화학 제품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있어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품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정부가 일단 현재 좀 대책 회의라든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로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다각도로 방안을 살피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이 돌발 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또 금융시장이죠.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코스피 3,000을 지난주에 뚫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동 상황 때문에 또 증권 시장이 또 우울해졌다고요.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3,000 아래로 떨어진 2,978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를 나섰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대략 한 2,000억 이상, 기관도 1,300억 이상 현재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전자까지의 거리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떠나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좀 있고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 미국 입장에서는 파생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조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생각보다는 증시가 좀 강한 것이고 환율 같은 경우 아직 1,375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금융시장의 긴장감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호재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환율 또한 안정적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져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